2022 강원도 교육연구회 지능이 첨단 탐구교구 연구의 운영 내용과 지능형 과학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탐구교구 활용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이 첨단 탐구교구 연구회는 지능형 과학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을 위한 첨단 탐구교구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교사 연구회입니다. 본 연구회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탐구 교구를 분석하여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구별 영상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학기별 2회 온라인 모임 및 연수를 통해 첨단 탐구 교구 분석 및 교구 사용 사례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10편의 첨단 탐구 교구 활용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USB 현미경. 두 번째, 그래비트렉스. 세 번째, 마이크로비트. 네 번째, 할로우 AR. 다섯 번째, 메이티. 여섯 번째, 레이저 메이즈. 일곱 번째, 레고 브리큐. 여덟 번째, 3D 펜. 아홉 번째, 두루두루. 열 번째, H5P 콘텐츠 제작 방법입니다. 지능이 첨단 탐구교구 연구회에서 제작한 첨단 탐구교구 활용 영상과 함께 첨단 탐구교구의 사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B 디지털 현미경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SB 디지털 현미경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멀티 앵글 스탠드와 디지털 현미경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렌즈 앞쪽에는 렌즈 보호를 위한 먼지막이 캡이 있고 먼지막이 캡을 열면 안쪽에 LED와 렌즈가 보입니다. 현미경 본체 중간에는 관찰 대상의 배율과 초점을 맞추는 초점 조절 다이얼이 있고 줌 버튼과 스냅 사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USB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USB 디지털 현미경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카메라 파이 2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카메라 파이 2 어플을 실행합니다. 디지털 현미경 본체에 있는 C타입 젠더를 태블릿 PC에 연결하면 자동 연결됩니다. 관찰할 대상, 암석을 준비한 후 디지털 현미경 본체에 은색 레버를 좌우로 돌려 초점을 맞추고 관찰합니다. 암석 표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현미경의 조절 나사로 초점을 잘 맞춥니다. 잎맥의 자세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 필요한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으로 그래비트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비트렉스는 액션스톤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품을 이용해 나만의 트랙을 건설하는 인터랙티브 레일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점프도 하며 자기력으로 밀어내기도 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 토대를 만들기 위한 바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둥 타일, 큰 기둥 타일이 있는데 투명 플레이트를 올려놓거나 커브 타일, 스위치 타일 등 다른 육각형 타일을 올려놓기 위한 기둥을 조립할 때 사용합니다. 네, 이게 바로 투명 플레이트입니다. 다음, 액션 스톤이 움직이는 길의 방향을 설정하는 커브 타일, 교차로 타일, 합류 타일, 스위치가 달린 합류 타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액션 스톤을 출발시키는 출발점 타일이 있습니다. 트랙 시스템마다 출발점이 반드시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액션 스톤을 3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액션 스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이렇게 도착점 타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이가 다른 이렇게 3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네, 대, 중, 소 이렇게 있고요. 트랙을 사용하여 육각형 타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포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액션 스톤을 쳐서 밀어내주는 자석 대포 타일입니다. 그리고 캐쳐 타일, 결승선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이것은 액션 스톤, 즉 구슬인데 이 구슬은 트랙 시스템을 따라서 신나게 질주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성품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실질적으로 조립하며 만들어보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레일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며 트랙 시스템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본 시스템을 익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랙, 타일 등이 빠진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고 액션 스톤이 도착 지점에 순서대로 도착하도록 이동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트랙 시스템을 변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비트렉스 앱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활용해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원하는 대로 수정해 나가며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적인 단계로 설명서를 보고 트랙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학생들의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비트렉스는 중력, 가속도,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와 같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재미있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 학습 내용 중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수업에서 그래비트렉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비트렉스의 다양한 설계와 실행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형태 전환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컨셉의 독창적 트랙을 설계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패가 아닌 목표를 위한 도전. 스스로 만드는 성공적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래비트렉스 활용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능형 과학실 첨단 탐구 도구 중에서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교구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배우시고 또 익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 방송사 BBC에서 컴퓨터 교육을 위해 개발한 소형 컴퓨터입니다. 코딩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이고요.
마이크로비트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센서뿐만 아니라 확장 센서 등을 연결을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활동이 가능한 그런 교구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비트 버전 2가 등장을 했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이 버전 2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번호를 보시면서 교구의 각 위치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A 버튼과 B 버튼이 있습니다. A 버튼만 누르거나 B 버튼만 누르거나 혹은 A와 B를 동시에 누르는 등으로 특정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바로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총 25개의 LED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LED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엔 조도 센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LED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를 통해서 빛을 감지하고 감지에 따른 반응들을 코딩을 통해서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입니다. 확장 센서나 그 밖에 다양한 확장 팩들을 연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전원 단자입니다. 3.3V짜리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버전 2에서 좀 새롭게 등장한 녀석인데 터치식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A, B 버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터치식 센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또 특정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마이크 LED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활성화됐을 때 소리가 녹음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형식으로 마이크로비트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비트의 뒷면입니다. 먼저 1번에 있는 라디오 및 블루투스 안테나입니다. 마이크로비트와 마이크로비트 간 혹은 마이크로비트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과 연결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2번을 보시면 사람으로 치자면 뇌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온도 센서입니다. 코딩을 한 프로그래밍한 그 코딩 내용들을 바로 이 부분에 저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마이크로비트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처리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3번과 4번은 마이크로비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나침반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입니다. 속도의 변화 혹은 자기장 감지 그리고 방향 검출, 기울기 측정 등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예시 프로젝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프로젝트 예시에 바로 여기에 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과학 수업 활동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리셋 버튼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코딩 프로그래밍된 그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6번입니다. 배터리 소켓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할 때에는 컴퓨터의 전원을 통해서 여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휴대를 위해서는 배터리 소켓 등을 이용해서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해서 휴대가 가능합니다. 다음 7번 마이크입니다. 소리의 내용들을 소리 정보를 전기로 신호화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8번은요 스피커입니다. 버전 2에서 또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긴 한데요. 말 그대로 전기 신호를 소리로 증폭시켜서 바깥으로 출력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마이크로비트에 저장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비트는 마이크로비트 코드, 다시 말하면 메이크 코드라고 하는 바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경우에는 메이크 코드가 아니라 마이크로비트 앱이라고 해서요. 여기 마이크로비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블록형 코딩을 시작할 수 있고요. 혹은 기존에 작업을 하시던 그런 코딩 내용이 있다면, 그 프로젝트 내용이 있다면 기존의 것을 선택해서 이어서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메이크 코드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먼저 제목창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입력할 수 있도록 제목창이 뜨는데 거기에다가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코딩 블록 메뉴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코딩 블록 메뉴들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코딩 블록들을 바로 여기 코딩창 혹은 코딩 편집창으로 옮겨와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것을 테스트할 때 매번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저장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왼쪽에 있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코딩이 잘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코딩이 완성이 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마이크로비트에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혹은 버전 2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딩을 완성을 하고 또 실제로 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기본적인 코딩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용해 보았습니다. 가속도 센서의 X축과 Y축 그리고 Z축의 값을 일정량으로 정해서 일정량 이상 얘가 기울거나 움직였을 때 바로 소리와 또 LED 매트릭스 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뜰 수 있도록 코딩을 해 보았고요. 아래 로고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처음의 상태로 다시 초기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코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저는 지금 메이크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코딩을 완성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한 내용을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의 코딩에 그 마이크로비트에 저장을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비트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 즉 지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실제 지진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지진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에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진을 감지하는 똑똑한 마빗이라는 프로젝트에 이어서 그럼 요걸 가지고 좀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실제로 배달을 하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노고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백반 4인분이요? 배달의 달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어떤 식의 활동인지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쏟으셨고요. 두 번 국물을 쏟으셨고요. 아이고, 세 번 쏟으셨고요. 네 번 쏟으셨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5번.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좋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아이고, 6번. 끝까지 가. 끝까지. 아직 6번밖에 안 쏟았어.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8, 1, 9, 10. 오케이. 오케이. 네, 잘 보셨나요? 지진 감지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놀이 활동까지도 연결을 해보는 활동으로 좀 심화 활동을 좀 구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마이크로비트와 함께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멋지고 다양한 코딩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할로 AR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 AR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AR 기술을 이용해 대상에 내가 원하는 사진, 글씨, 영상, 음성을 겹쳐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만 있으면 다양한 교과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로 AR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내에 다양한 물건을 비추었을 때 영어 단어가 보이게 하여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의 다양한 장소에 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을 삽입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의 다양한 장소에 이미지를 연결하여 보물찾기 활동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할로 AR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로 가입한 아이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스마트폰이나 패드에서 했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단의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눌러 작업한 사진의 저장 공간을 만듭니다. 저장 유형은 반드시 퍼블릭으로 해야 다른 태블릿 PC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다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PIC 폴더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사진에 이미지 오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찍고 흰색 네모의 영역을 조정 후에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사진에 업로드 포토 버튼을 누르고 겹쳐 보여줄 사진을 넣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콜렉션 영역은 퍼블릭으로 설정된 영역이어야 정상적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뒤에 하단의 스캔을 통해서 겹쳐지게 될 대상을 스캔해 보면 됩니다. 겹쳐 보이게 할 대상 사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 다른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의 PIC 폴더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사진의 비디오 오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찍고 흰색 네모의 영역을 조정 후에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동영상을 직접 삽입하거나 연결하여 줍니다. 하단의 버튼 중 테이크 비디오의 경우 동영상을 바로 촬영하여 삽입할 수 있고, 업로드 비디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며, URL의 경우 주소를 따와서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며,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의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다른 글씨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의 PIC 폴더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사진의 텍스트 오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찍고 흰색 네모의 영역을 조정 후에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엔터 텍스트를 눌러 넣고 싶은 글자를 넣습니다. 영어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3D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의 BIC 폴더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사진의 3D 모델 오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찍고 흰색 네모의 영역을 조정 후에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3D 이미지를 직접 삽입하거나 연결하여 줍니다. 사진에 오디오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의 PIC 폴더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사진의 오디오 오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찍고 흰색 네모의 영역을 조정 후에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녹음 파일을 직접 삽입하거나 연결하여 줍니다. 하단 부분의 레코드는 직접 녹음하는 기능이며 오른쪽의 from URL의 경우 주소를 따와서 오디오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mp3 파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할로 AR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이키메이키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는 전기가 통하면 약속된 신호를 컴퓨터에 전달하는 입력 장치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역할과 같지만 전기가 통해야만 입력된 신호를 전달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메이키메이키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메이키메이키의 구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 그리고 악어 전선,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한 전선과 한쪽 끝은 뾰족하고 한쪽 끝은 악어 전선의 형태인 전선. 오늘은 태블릿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예정이므로 USB와 스마트폰의 연결을 도울 수 있는 OTG 케이블도 준비하였습니다.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보면 앞면과 뒷면으로 나눌 수 있고, 뒷면은 방향키와 스페이스 그리고 클릭의 입력 단자가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얼스라고 적힌 접지 단자가 보입니다.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이 접지 단자와 윗부분의 입력 단자들이 서로 전기가 흐를 때 작동을 한다는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ASDFG와 같이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알파벳이 적힌 입력 단자와 반대쪽에 입력 단자가 보입니다. 또한 방향키 입력 단자, 스페이스, 클릭 입력 단자가 보입니다. 윗부분은 USB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보입니다. USB 케이블은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태블릿을 활용하여 메이키메이키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USB 케이블의 끝에
준비해 두었던 OTG 케이블을 모양에 맞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준비된 태블릿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은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 태블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의 충전 단자함에 우리가 방금 케이블에 연결한 이 OTG 케이블의 마이크로 5핀 모양에 유의하여 이렇게 태블릿과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태블릿과 메이키메이키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키메이키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을 하지만 쉽게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오늘은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나는 과학음악 교실을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앱은 메이키메이키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눌러줍니다. 앱이 설치가 되었으므로 열기를 통해 앱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화면에서 신나는 과학 세상으로 출발을 클릭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악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악기 중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우리 메이키메이키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키메이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상 신호 입력에 빨간색 불빛이 보이지만 메이키메이키가 충전 단자를 통해 연결이 된다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키메이키를 태블릿으로 활용하기 위한 앱 설치가 끝났다면 태블릿과 메이키메이키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해 두었던 USB 케이블과 이 OTG 케이블을 통해 태블릿의 충전 단자 쪽에 모양을 확인한 다음 이 OTG 케이블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태블릿은 마이크로 5핀 형태의 충전함이니 이 OTG 케이블의 모양을 꼭 확인한 다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태블릿은 8핀 형태로도 USB-C 타입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OTG 케이블의 마이크로 5핀을 C 타입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젠더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양과 위치에 유의하며 태블릿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빨간색 불빛이 켜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메이키메이키는 접지 부분과 입력 단자에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를 흐르기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이 아래쪽에 얼스라고 써 있는 이 접지 단자에 준비된 구성품 중 악어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 전선의 입을 이 접지 단자의 구멍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물려주면 접지 부분이 악어 전선을 통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아노 앱을 연주를 할 수 있기 위해 입력 단자 부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버튼을 만들어주기 위해 총 7가닥의 변선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부분에 WASDFG의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전선 중 한쪽 끝은 악어 전선의 형태이지만 한쪽 끝은 뾰족한 부분에 전선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들은 내가 원하는 색깔에 유의하며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WASDFG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WASDFG 입력 단자에 6개의 악어 전선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의 입력 단자는 양쪽 끝이 모두 악어 클립으로 연결된 전선을 활용을 하여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뒷면을 보면 방향키 부분을 나타내는 이 입력 단자의 왼쪽과 위쪽 방향에 이 악어 전선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어 전선 하나를 준비하여 뒷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 방향키임을 우리는 유의를 하며 악어 클립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에서 위쪽 부분을 나타내는 입력 단자에 마찬가지로 악어 클립을 하나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모두 8개의 입력 단자에 연결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WASDFG 6개, 그리고 방향키 부분 왼쪽과 위쪽 부분에 연결한 이 입력 단자 2개, 그래서 모두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를 연주할 수 있도록 기본 구성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기본 연결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태블릿을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는 아까 우리가 설치를 해 두었던 신나는 과학음악 교실이 있습니다. 앱을 실행시켜 주고요. 최초 선택된 악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가락악기 버튼을 통해 피아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는 접지 부분과 입력 단자들 간의 전류가 통해야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키메이키 연주를 위해 가장 먼저 접지 부분에 연결된 전선을 한 손에 이렇게 들고 그 밖에 연결해 두었던 입력 단자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눌러가면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연결이 잘 되어서 이 앱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키메이키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다양한 물질들을 찾아가며 아이들과 신나는 과학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교육활동 사례를 지금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는 전류가 통하는 물질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 사례로는 현재 전류가 통하는 이 고무차력을 활용하여 나만의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접지 부분에 전선을 한 손으로 잡은 다음 아래 보이는 고무차력을 손으로 만진 결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피아노를 메이키메이키를 통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겁게 과학 수업 시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야, 좀 그러고. 가. 너 왜 소리 잘 안 나니까? 아, 왜? 야! 안녕하세요. 존내추 교사 김연진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메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메이즈는 빛의 반사를 이용한 보드게임입니다. 문제 카드를 보고 레이저 광선이 표시된 개수만큼의 표적을 비추도록 레이저 토큰과 기타 필요한 토큰을 판에 배치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레이저 메이즈에는 6종류의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레이저 토큰은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토큰이고, 보라색은 최종 목표 지점 혹은 거울면으로 레이저의 방향을 90도로 변경하여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파란색 토큰은 양면 거울이며 양쪽 모두 레이저 광선을 90도로 반사시켜줍니다. 초록색은 레이저 광선을 두 갈래 90도로 반사시키거나 일직선으로 통과. 노란색 토큰은 체크 포인트로 레이저 광선이 반드시 이 토큰을 통과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검은색 토큰은 다른 토큰이 해당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문제 카드는 총 60장이 들어있고 순서에 따라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실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메이즈 안에는 게임판, 문제 카드, 각각의 토큰들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토큰은 레이저가 나오는 토큰입니다. 초록색 토큰은 분열기의 역할을 합니다. 파란색 토큰은 양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토큰은 빛이 지나가는 체크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보라색 토큰은 한쪽 면에는 거울이 있고 다른 쪽 면은 빛이 도착하는 표적 역할을 합니다. 까만색 토큰은 게임판에 놓아 다른 토큰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방법은 직접 퍼즐을 놓아보며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카드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색깔과
퍼즐의 개수 정해진 위치대로 토큰을 놓아놓고 필요한 토큰의 개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닿아야 되는 타겟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게임판 홈에 문제 카드를 꽂고 나와 있는 퍼즐대로 게임판에 배치를 합니다. 게임 카드에 보이는 물음표는 토큰의 방향을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타겟에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는 레이저가 도착해야 되는 표적지의 역할을 하고, 역시 물음표가 쓰여져 있는 토큰은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표적지에 레이저가 도착할 수 있도록 토큰의 방향과 필요한 토큰을 놓아놓고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레이저 토큰을 눌러보면 타겟 두 곳에 레이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카드 뒷면을 보아 자신이 푼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고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용 교구들 중에서 레고 브리큐 모션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 등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브리큐 모션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물리과학의 발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입문 수준의 체험식 스팀 솔루션입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브리큐 모션은 다양한 브릭을 조합하여 스포츠를 주제로 한 힘, 운동,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스팀과 과학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브리큐 모션은 별다른 기술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레고 브릭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저절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알기 쉬운 체험식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고 브리큐 모션은 수준에 따라 크게 레고 에센셜 키트와 프라임 키트로 구분합니다. 두 키트 모두 탐구 활동을 계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힘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프라임 키트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중학생 수준의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센셜 키트는 초등학생 수준의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여러가지 탐구 활동이 가능한 에센셜 키트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레고 에듀케이션 미두 2.0과 같은 교구의 경우 코딩이나 저학년이나 초보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기에 브리큐 모션은 레고를 활용한 과학 수업을 계획하시는 선생님들이 레고를 활용한 교육의 입문용이나 기초용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교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업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고학년들도 활용하기 좋은 교구이기에 기존의 레고 교구들과 연계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레고 브리큐 모션 에센셜 시리즈의 구성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브리큐 모션 에센셜 시리즈는 크게 약 500여 개의 부품을 활용하여 물리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 제품과 한두 개의 교구만 제작해 볼 수 있는 개인 학습 키트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존 레고 제품과 같이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쉽게 물리 법칙을 적용한 교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레고 에듀케이션 교구를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고 위드 2.0과 같이 일정 수준의 경험과 실력을 요구하는 교구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및 입문 단계로 활용하기 좋은 교구입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브리큐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레고 에듀케이션 교구들과 마찬가지로 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설명서를 기초로 학생들이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교구를 제작하고 완성된 교구를 활용하여 각종 실험 활동에 교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제품의 경우는 만들 수 있는 교구의 종류가 더 많고 학생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응용 및 다른 내부 교구와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브리큐 모션 교구의 장점은 다양한 레고 교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계성이 있습니다. 저학년 또는 레고 교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레고 교구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의 첨단 교구를 사용하는 중간 교구로서의 활용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구에 비해 널리 알려진 교구가 아닌 만큼 레고 에듀케이션 교구를 활용한 과학 수업을 준비하는 다른 선생님들의 많은 연구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레고 에듀케이션 브리큐 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둔내초등학교 교사 운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첨단 도구는 3D 펜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재료가 많이 들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창작물 제작에 용이한 3D 펜인데요. 3D 펜은 고온용 3D 펜과 저온용 3D 펜으로 나뉩니다. 고온용 3D 펜은 내구성이 강해서 정교한 구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온용 3D 펜은 60도나 80도 정도에서 노즐이 작동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없어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저온용 3D 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저온용 3D 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온용 3D 펜을 사용할 때 준비물은 3D 펜, 필라멘트, 그 다음에 도안이 필요하실 경우는 도안과 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의 도안을 사용하실 때는 투명한 비닐, OH 필름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D 펜은 전원과 스피드를 필라멘트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필라멘트를 밖으로 빼내주는 퇴출 버튼,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노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출력 버튼,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소켓,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는 투입구, 이렇게 구성됩니다. 3D 펜을 처음 사용하실 때 이 아래쪽으로 전원을 켜시면 상태 표시 등의 불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불이 깜빡거리고 있다는 건 이 노즐로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상태이고요. 깜빡거림이 멈추면 필라멘트를 필라멘트 투입구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아래로 해놓은 건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고, 가운데로 움직이면 속도 1, 위로 올리면 아예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속도를, 지금 상태 표시 등에 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동이 가능하고요.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출력 버튼, 옆에 있는 출력 버튼을 누르면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나옵니다. 저온용 3D 펜을 사용하실 때는 꼭 저온용 필라멘트를 사용하셔야 되고, 고온용 3D 펜을 사용하실 때는 고온용 필라멘트를 사용하셔야지 3D 펜의 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도안은 나비 도안인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눌러지면 여기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져서 나오다가 앞에 있던 색깔과 같이 섞여져서 나오고, 색깔을 만약에 단일 색깔을 쓰시고 싶다면 앞에 있는 필라멘트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게 필라멘트가 계속 나오고요. 출력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필라멘트 나오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직선 연습을 하실 때는 이걸 누르시고 일정한 속도로 옆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속도가 늦어지면 이렇게 구불거리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익숙치 않다면 속도를 늦춰서 처음에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비 도안을 따라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도안 안을 더 채우고 싶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채우셔도 면을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한 10초나 15초 정도 지나면 굳어지고 난 다음에 굳어진 다음에 이 작품을 떼면 구조물들을 완성할 수가 있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여기 퇴출 버튼을 누르시면 필라멘트가 뒤로 저절로 퇴출구로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전원을 끄면 됩니다. 뚜루뚜루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는 뚜루뚜루와 함께 상자에 들어있는 이 카드를 뚜루뚜루 입에 넣어서 뚜루뚜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뚜루뚜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블릿 PC만을 사용하여 뚜루뚜루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뚜루뚜루를 검색어에 치신 다음 뚜루뚜루와 관련된 여러가지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컨트롤러, 컬러카드, 뮤직카드, 스텝 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제일 먼저 컬러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카드와 이벤트 카드가 있는데 자, 이벤트 카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라인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블루투스 표시 있죠? 자, 이걸 한번 눌러야 되고요. 물론 뚜루뚜루의 뒤에 ON을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누르고 자, 뚜루뚜루의 뒤쪽 면에 뚜루뚜루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하고 클릭. 자, 라인 트레이싱은 참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라인 트레이싱을 누르고 자, 뚜루뚜루를 원하는 지점에 놓고 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자, 스탑을 누르면 뚜루뚜루가 멈추게 되고요. 네. 이것은 카드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이렇게 플레이와 스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카드를 클릭하면 위쪽에는 여러 가지의 컬러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컬러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카드를 꾹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만약에 잘못했을 때에는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복은, 자, 반복 시작. 난 앞으로 3번 가고 싶다 하면 3을 누르고, 그리고 앞으로 카드 하나 넣고, 그리고 반복 끝을 하나 넣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활동지가 격자 무늬판이죠. 자, 그래서 격자를 하나 넣고, 그리고 끝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3칸이죠? 자, 시작합니다.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는 여기 위에 블루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넘버 확인하시고, 자, 이제 플레이. 둘, 셋. 네, 활동을 마쳤다고 이렇게 뚜루뚜루 소리를 내면서 멈추게 되죠. 자, 이거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쓰레기통 클릭.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격자 무늬가, 격자 카드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뚜루뚜루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뚜루뚜루가 여기에서 출발하여 여기 하트 지점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2칸. 자, 아까 반복 카드를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할 때는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좌회전, 그리고 다시 앞으로 2칸. 반복 카드를 한번 써볼까요? 자, 반복 시작. 2칸 갔어요. 자, 앞으로 가는 카드였어요. 자, 반복 나는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진짜 끝내기를 할 겁니다. 자,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좌회전, 하나, 둘. 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뒤로 나가서 뮤직 카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뮤직 카드를 클릭을 하면 네, 여러 가지 개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통 빠르게 부르기, 느리게 부르기, 네, 다양하게 속도도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블루투스를 연결해야겠죠? 자, 블루투스 연결. 자, 그럼 학교 종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솔, 솔, 라, 라, 솔, 솔, 미, 미. 자, 그럼 여기 한번 쉼표 단어 넣어줄게요. 미, 쉼표, 4분 쉼표를 넣을까요? 그 다음, 솔, 솔, 미, 미, 레. 자, 여기 말고 여기다 쉼표를 넣어줄게요. 자, 이거 잘못했다고 지웠는데 빈칸이 됐죠? 자, 그럴 때는 여기 디버깅 누르시고, 자, 여기 빼기. 자, 빼기 보이시나요? 빼기를 누르면, 네, 칸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디버깅 취소. 여기 뒤에다가 쉼표. 그러면 한번 플레이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 더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도돌이표 있죠? 네, 반복하고 싶을 땐 도돌이표를 이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음표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서 음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자, 여기에 보면 조이스틱, 버튼, 자이로, 네, 뚜루뚜루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뚜루뚜루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초록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자, 이렇게 LED 등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먼저 연결하고요. 네, 블루투스 연결하고 지금 다 됐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자,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얘는 뒤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뚜루가 여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자, 여기에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빠르기가 있고요. 저는 빠르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자,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학생들은 아마 더 잘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뚜루뚜루를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들은 뚜루뚜루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으니 찾아보고 아이들과 재밌는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H5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5P란 HTML5 패키지의 약자로 HTML 태그를 편집할 수 있는 일종의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HTML 문서는 웹에 게시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h5p.org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 H5P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보시면 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룸이라는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H5P를 무료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에 게시할 수는 없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룸이라는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이 앱을 열게 되면 최초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은 H5P 편집기와 루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미 분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편집할 수 있는 H5P 편집기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5P 편집기를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기존 H5P 열기와 새로운 H5P 생성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처음 만드시게 되면 기존 H5P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새로운 H5P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H5P 만들기를 열어주시면 대화용 비디오부터 코스 프레젠테이션, 객관식 퀴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 기능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라는 식으로 메뉴가 보이는데, 아마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는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가져오기는 뭐냐면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eak the word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가져오기를 눌러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설치가 끝나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대화형 비디오와 360도 가상 투어, 버추얼 투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0도 가상 투어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약간의 기괴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라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360도 이미지가 마치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스티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미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티치를 하느냐? 360도 가상 투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되게 쉬운데요. 여기 세 장면이 있는데 이 세 장면을 누르셔서 장면을 추가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했던 교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설명은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이곳에 적은 텍스트는 저 360도 공간에서 볼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이나 놓고 싶은 말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 일단 일반 교실입니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360도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이런 식으로 360도 화면을 스티치해주는 기능이 360도 가상 투어인데, 기능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애써 작업한 파일이 실수로 꺼지게 되거나 실수로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은 항상 필수이죠. 때문에 교실이라는 파일명을 저는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단축키는 Ctrl S인데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H5P 패키지입니다. HTML 문서가 아니라 H5P 패키지입니다. 이것을 저장하시게 되면 H5P가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이 저장한 것은 이 H5P 작업하던 작업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직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HTML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선 파일 수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내기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올인원 HTML 파일을 누르시고 지금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과는 파일 형식이 다릅니다. 올인원 HTML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저장한 H5P를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지금 저장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릴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금 만든 게 첫 번째로 만든 건 H5P 파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든 것이 H5P를 이용하여 제작한 HTML 문서입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360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360도 가상 투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시작 위치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각도를 이 장면의 시작점으로 설정합니다를 누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돌리더라도
카메라 리셋을 눌렀을 때 시작 위치로 설정된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교실에 있는 TV를 바라보게 만들겠다 하시고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TV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칠판 쪽을 바라보도록 해야겠다 라고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카메라 리셋을 하였을 경우 시작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으로 이동이 있고 텍스트, 영상, 오디오, 동영상, 요약, 단일 선택 세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능 중 하나인 장면으로 이동과 텍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으로 이동은 다른 장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360도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2차원 이미지, 평면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360도 이미지를 추가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체육관을 만들면 저 체육관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방금 전에 만들었던 체육관 이미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전망이라는 것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관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죠. 주의해야 될 점은 방금 전에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제가 지금 장소를 이동하였는데요. 체육관에는 자동으로 교실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이 체육관에도 교실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해요. 물론 의도적으로 단방향으로 제작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면 아래에 세 장면 옆에 보시면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교실과 체육관이었는데 체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시작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굳이 문에다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들의 이제 몰입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체육관 정면에다가 체육관 입구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틈틈이 계속해서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S 항상 기억해 주세요. 버릇처럼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전망으로 가서 보게 되면 체육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교실을 누르면 교실 이미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360도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가상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일단 라벨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라벨은 이 화면에 들어갈 때 가장 눈에 맨 처음에 뜨이는 글자입니다. 여기다 라벨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라벨이라고 해버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벨이라는 글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편집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텍스트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히 글자를 넣는 기능도 있지만 링크를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러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에 라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텍스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것은 링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링크 삽입 버튼이 있는데요. 이 링크 삽입에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저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이렇게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링크 삽입을 하시게 되면 보이는 글자에 이렇게 둔내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아까 전 주소를 넣어주시면 글자가 링크로 바뀌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로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망에서는 계속해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집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둔내초등학교를 누르게 되면 네, 홈페이지가 잘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입니다. 이게 그 번역이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이미지인데 이걸 영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영어를 녹음을 해놓거나 또는 무슨 단어 이런 퀴즈들을 녹음을 해놓고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들이니 말씀만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기능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영상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20메가 정도로밖에 올릴 수 없게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링크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라벨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은 안전맨 변신이라는 동영상인데 네, 이런 식으로 완료를 눌러주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같은 경우도 비디오 자동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 안전맨 변신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였을 때 바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망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네,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네, 과학실 안전맨 변신 안전맨 변신! 왕경! 네,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유튜브 영상까지 넣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단일 선택 세트가 있는데요. 요약은 쉽게 말씀드려서 OX 퀴즈나 객관식 퀴즈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벨은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고요. 여기에 소개 텍스트에 문제를 넣으시고 정답인 문장을 이곳에 적고 오답인 문장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객관식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선택 세트 역시도 네,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넣고 싶으실 때는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썼던 요약 기능과는 뭐가 다르냐면 요약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문제가 하나죠. 그런데 단일 선택 세트는 문제를 여러 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와 선택지, 여기 보시면 문제를 또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공간에 학습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핫스팟에서 문제들을 풀게끔 만드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있는 이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가 360도 가상 투어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랙티브 비디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H5P 생성을 누르셔서 대화용 비디오,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상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에 문제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반응 아이와 찍었던 영상을 이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을 삽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해주시기 바라시고요. 자, 비디오 업로드 인베드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상호작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추가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여기에 여러 상호작용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는 360도 사진을 만드는 기능에서의 텍스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일시 멈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하나로 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를 넣게 되면 시간 표시를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멈춘 시간입니다. 3초 897은 제가 지금 멈춘 시간이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10초를 더해 놓은 것이 10초를 더해 놓아서 13초 897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가 저 영상에서 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텍스트라고 그냥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맨 너무 멋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네, 라벨은 제목이 되고요. 안전맨 너무 멋있어요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망으로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맨 변신! 자, 이런 식으로 네, 유튜브 영상에는 넣을 수 없었던 텍스트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왕경! 점복! 그리고 정확하게 13초 897까지 텍스트가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방금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떠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싶으시면 시간을 이렇게 일일이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3초밖에 떠있지 않겠죠. 안전맨 변신! 왕경! 보시는 것처럼 딱 3초간만 보이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몇 초간 떠 있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간 표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일시 멈춤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일시 멈춤을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이 텍스트를 반드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약간 강제성을 부여할 때 이 비디오 일시 멈춤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영상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이 환호라는 게 뜨면서 영상이 일시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맨 변신! 또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 표를 생각하시면 쉽고요. 링크는 네, 이 영상에 링크를 삽입하실 수 있고 여기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영상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테이트먼트, 단일 선택 세트, 객관식, 참 거짓 질문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영상에 문제를 삽입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테이트먼트와 단일 선택 세트는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이냐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넣으실 수 있어요. 문제를 삽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 그리고 오답을 넣으시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라벨을 놓지 않아서 다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적었던 것 중에서 오답을 누르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답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 변신!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단일 선택 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선택지, 그리고 문제와 선택지 보이시죠? 그리고 문제를 또 더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계속 이렇게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그 핫스팟 내에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 하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를 만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 객관식 문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은 거짓 질문은 마찬가지로 OX 퀴즈고요. 빈칸은 제가 구멍을 뚫어 놓은 칸에 들어가야 할 적합한 단어를 학생들이 입력을 하면은 정답으로 인정받는 내용이고요.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끌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안전맨으로 변신할 때 아이가 착용을 했던 내용 안전맨 변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경과 안전복과 안전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벨은 다음 중 안전맨이 착용한 복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태스크 영역 크기는 과제가 크기가 이 태스크 영역 크기로 결정되는데 저는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이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영역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과제에서 드랍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랍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드래그 앤 드롭이니까 드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 보이기를 하면은 제목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롭을 해야 되는 텍스트들이 있겠죠. 텍스트에서 안전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뭘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드롭 영역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드롭 영역이 정답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답존만 뜨는데 나중에 뭐 정답존 말고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존에 그 학생들 이름을 올바르게 넣어보세요 했을 때는 여러 드롭 영역 중에서 한 개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존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과 다르죠. 그냥 써보겠습니다. 안전복, 안전화. 자꾸 아래로 가네요. 전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가 되어야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 텍스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더블 클릭을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드롭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만 드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전 보안경 문제가 다음 중 안전맨이 착용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다 오답인 거죠. 착용을 했으니까 이제 정답은 뭐가 있을까요? 안전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답존에서 정답인 요소들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정답인 건 안전모와 산소 마스크인데, 안전복, 안전한 보안경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떴을 때, 네. 정답이 아닌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은 오답이었죠. 안전맨이 착용하는 복장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안전맨이 사용하지 않은 산소 마스크와 안전모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답으로 체크가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맨 변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H5P 기능들은 H5P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정말 단순한, 정말 가장 쉬운 기능들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TML 문서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냐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 없는 사이트 하나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걸 여시면 되는데 이곳에 보시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그 삽입을 눌러주시면 URL 사용과 소스 코드 사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 소스 코드, 여기에 HTML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만들었던 교실이라는 그 HTML 문서, 제가 뭐 이곳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넣냐면, 자, 이 문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문서를 여시게 되면, 네, 루미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루미가 실행이 되면서 제가 아까 전에 편집하던 편집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뭐 체육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떴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파일을 수출하게 되면, 네, 이 교실을 덮어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했을 경우, 네,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가 뜨면서 이 교실을 다시 클릭했을 때, 네,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네,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구글 사이트에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뒤에 페이지 소스 보기가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U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렀을 때, 네, 이제 이 HTML 문서가 뜨는데요. 이 문서 전체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누르시고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럼 모든 코드가 복사가 된 상태인데요. 이때 이것을 구글 사이트 소스 코드, 이 삽입을 누르시고 소스 코드, 네,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네, 소스 코드가 들어간 것이 보이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컨텐츠가 제대로 삽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컨텐츠가 삽입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대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웹에 게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웹 주소에 아무렇게 일단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네, 게시된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직 전혀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만든 HTML5 컨텐츠가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루미 앱을 활용해서 만든 H5P 컨텐츠들을 웹에 게시를 할 때에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웹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 게시를 하여야만 학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컨텐츠들을 H5P를 이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